예, 감사합니다. 백동찬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준비한 원고를 필요한 부분만 읽으면서 발표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들이 발표했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 다음부터는 14 정상선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14 남북 정상선언은 평화정착, 공동번영 및 화해통일 분야에서 무려 45개의 실천 과제를 합의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거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공동어로 수역 지정 및 평화수역 조성,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국방장관 회담, 그 다음에 종전선언, 오늘의 중요한 주제인 종전선언 추진 등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된 남북 정상 간 합의 내용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아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기대할 수도 없고, 남북 간 또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소위 군사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14 정상선언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설치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 한반도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구 전략으로 남과 북은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바로 이 종전선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 방지 문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소위 이 회의의 주제로 내걸고 있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에 대해서 살펴를 보고한 다음에 제 중요 주제인 종전선언을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가능한 한 간단히 요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반도 평화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를 정상선언을 보면은 정상선언 상황에서 인용합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소위 일부 언론들은 남북 정상선언에는 핵이라는 글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거짓 비막을 한 게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가 출발했던 2003년 초는 우리가 다 아다시피 2002년 말에 제2차 북핵 사태가 소위 불거진 다음에 한반도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됐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출범했던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소위 이러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한 3대 원칙을 그때 발표를 하시죠. 바로 그것이 소위 북한의 핵은 불용한다. 그 다음에 북한의 핵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3대 소위 원칙을 내세우고 그 위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해가지고 참여정부는 아주 꾸준히 착실하게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사실 한미 간의 외교를 기반으로 해가서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쳤던 걸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또 2005년 중순에는 북한에 소위 우리의 특사를 보내서 또 북측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05년 9월 달에 소위 육자회담이 다시 재개된 다음에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가장 핵심적인 문구이라고 할 수 있는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선언을 사실 이끌어낸 거죠. 그러나 이제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이 9.19 공동선언은 비대위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진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참여정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비대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과정에서 또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가 있었고, 또 이 문제를 푸는 또 미국의 부시 정부의 강경한 또 발언도 나왔고, 또 한국 정부로서는 국제유엔에서 결의에 대해서 동참을 또 해서 북한에다 압력도 넣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참여정부가 가장 참 지금 생각하면 현명하게 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경제를 소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또 비대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2007년 초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소위 2.13 합의가 나오고, 이 2.13 합의는 우리가 아다시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그 육자회담의 초기란 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2.13 합의가 될 때 미국은 북한과 소위 그 비대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때 약속이 기간 내에 지켜지지 않고,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을 그 당시 설득하고 또 중국도 설득하고 또 러시아도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 비대위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공 들인 결과가 결국은 비대위 문제가 불거진 21개월 만에 사실 비대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시 육자회담이 재개되고, 그 육자회담이 재개된 바로 그 10월 3일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육자회담 13 합의가 다시 나와서 사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위 길이 열리게 됐던 것이죠. 바로 이 13 합의가 바로 그 남북 정상들이 정상회담했던 소위 10월 3일 바로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때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감회는 나중에 우리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10월 4일 날 대국민 그 발표에 참 아주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절실한 내용은 제가 그 논문에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당시를 우리가 돌아다 보면은 사실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또 그 이후에는 13 합의를 공동으로 소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 사실 그 결과는 그냥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참여정부가 소위 지속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관계 발전이 같이 가야 된다. 소위 핵 문제와 남북 간의 발전이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가야 남북 관계도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핵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소위 남북 관계의 그 소위 하고 국제 그 핵 문제하고의 그 병행 선순환적인 정책을 꾸준히 내세워가지고 노력했던 그 필요가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 결실을 보았던 것이고, 이명박 정부들은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 이명박 정부가 소위 북핵 문제를 하려고 주장을 하지만 남북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고 전혀 역주행을 하다 보니까 북핵 문제는 소위 한국이 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 한국의 하는 역할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번의 회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다시금 우리가 경험을 봤을 때 진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비핵개방 3선처럼 북핵을 그 목표를 전제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은 남북관계가 소위 발전되고 순조롭게 되면서 북측을 설득하고 관련된 주변 국가도 같이 이렇게 가야만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